나는 형의 결혼식 날 제단 앞에서 부모님의 유언장을 불태웠다. 불꽃이 피어오르는 그 순간 모든 손님들이 숨을 죽인 채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소리쳤다. 이제 너희의 사랑은 제가 되었어, 형. 그 불길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의 첫 번째 복수를 맛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인 배신에 대한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되었다. 진짜 복수는 불꽃이 아니라 천천히 타들어가는 독처럼 상대를 갉아먹는 것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강남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 밤이었다. 나는 지하철에서 내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 집으로 향했다. 집이라고 해봤자 이제는 형의 그림자가 드리운 낡은 아파트일 뿐이었다. 부모님은 항상 그랬다. 형에게는 모든 것이, 나에게는 의무와 빚뿐. 내 이름은 민준이다. 29살, 평범한 IT 엔지니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후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쳐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형의 학비를 대셨다. 형, 민호는 우리 가족의 자랑거리였다.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대형 로펌에 들어간 엘리트. 하지만 그 뒤에는 내 희생이 숨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형이 피아노를 배우면 나는 그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형이 유학을 가면 나는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며 대학 입시를 포기했다. 민준아, 너는 튼튼하니까 괜찮아. 형이 성공하면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될 거야. 어머니의 그 말은 내 가슴에 칼자국처럼 새겨졌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형과 부모님, 그리고 형의 약혼녀 지은이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오, 민준 왔어. 늦었네. 형이 웃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항상 완벽했다. 엄마, 아빠. 오늘 은행에서 대출 상환했어요. 이제 다 갚았어요. 나는 지갑에서 마지막 영수증을 꺼내 보여주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고생했어. 이제 형 결혼식 준비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할 텐데 내가 좀 더 도와줄래? 나는 순간 멍해졌다. 도와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모든 걸 갚았는데 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리며 끼어들었다. 민준아, 가족이잖아. 형 결혼식은 우리 집안의 중대사야. 내가 이해해야지. 지은이가 어색하게 웃었다. 그녀는 미인이었다. 모델 출신으로 형의 로펌 동료. 민준 씨, 민호 오빠가 항상 민준 씨 이야기해요. 가족애가 깊다고. 그 말에 나는 속이 메스꺼웠다. 형이 나에 대해 이야기? 그건 아마 민준이는 바보처럼 일만 해라는 식이었을 거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들어앉아 창밖을 보았다. 강남의 불빛이 번쩍이는 게 내 인생처럼 화려하지만 차갑게 느껴졌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 형은 모든 걸 받았고 나는 빚쟁이처럼 살았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분노. 아니, 그건 더 깊은 것이었다. 배신의 씨앗.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로 출근했다.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나날은 지루했지만 안정적이었다. 동료인 수진이가 커피를 타주며 물었다. 민준 씨, 요즘 표정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수진이는 내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유일한 위안이었다. 가족 문제야? 형 결혼 때문에 또 돈 뜯기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민준 씨는 왜 그렇게 착해? 한 번쯤 내 목 챙겨야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내 목, 나는 내 몫이 뭔지조차 몰랐다. 퇴근 후 나는 형의 결혼식 초대장을 받았다.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화려한 행사, 초대장 속 사진에서 형과 지은이가 웃고 있었다. 그 아래에 적힌 글씨,
가족의 축복을 빕니다. 나는 그걸 보며 웃음이 나왔다. 축복. 나한테는 저주였다. 며칠 후 부모님 집에 불려갔다. 아버지가 테이블에 앉아 유언장 초안을 보여주었다. 민준아, 봐봐. 형에게 집과 토지를 물려줄 거야. 너는? 내가 독립했으니까 어머니가 덧붙였다. 민준이는 잘 살잖아. 형은 아직 자립이 안 됐어. 나는 손이 떨렸다. 자립. 제가 당신들 빚 갚느라 10년을 바쳤는데요. 형은 로펌 변호사잖아요.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입 닥쳐. 형제간에 왜 그래? 너는 항상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이기적.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쾅 닫고 나왔다. 거리를 걷다 보니 눈물이 흘렀다. 왜 나만 이렇게? 그날 나는 결심했다. 이 불공평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복수는 아직 먼 이야기였다.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나는 턱시도를 입고 호텔에 도착했다. 로비는 꽃으로 장식되어 화려했다. 손님들은 모두 상류층, 형의 로펌 클라이언트들. 나는 그 속에서 외로웠다. 지은이가 다가와 말했다. 민준 씨, 오늘 주인공이에요. 민호 오빠 가족 중에 민준 씨가 제일 멋져요.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의식 시작 전 나는 제단 뒤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다. 부모님이 오늘 공증하신다는 걸 알았다. 손에 든 라이터가 떨렸다. 형이 입장하는 순간 나는 불을 붙였다. 불꽃이 타오르는 유언장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시작이야. 손님들의 비명이 터졌다. 형이 달려와 나를 붙잡았다. 민준아, 너 미쳤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미친 건 너희야. 형 모든 걸 빼앗고 나한테 빚만 안겨.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민준아,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그날 결혼식은 엉망이 되었다. 경찰이 불려왔고 나는 체포될 뻔했다. 하지만 형이 가족 문제라며 무마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약한 민준이 아니었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약 1022. 그 사건 후 가족은 나를 피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는 읽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회사에서조차 소문이 돌았다. 민준 씨, 형 결혼식에서 난리쳤대오. 수진이가 걱정스레 물었다. 괜찮아. 필요하면 이야기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끝났어. 새로 시작할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수가 소용돌이쳤다. 형의 삶을 무너뜨려야 했다. 공정하게 그가 나에게 한 대로. 먼저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형의 로펌, 한울법률사무소. 대형 로펌으로 부패한 클라이언트들을 변호하는 곳이었다. 인터넷에서 형의 이름을 검색하니 기사들이 쏟아졌다. 민호 변호사, 부동산 스캔들 클라이언트 무죄 판결. 그는 돈으로 승소하는 타입이었다. 그리고 지은이 그녀의 SNS를 뒤졌다. 모델 시절 사진, 형과의 로맨틱한 포스트. 하지만 깊이 파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지은이의 과거 회사 패션 에이전시에서 횡령 의혹. 형이 그 사건을 무마해준 흔적이 있었다. 형제라는 이름 아래 형은 나를 이용해 자신의 삶을 쌓아갔다.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민준아, 만나자. 이야기 좀 하자. 카페에서 만났다. 어머니의 눈은 부어 있었다. 왜 그랬어? 형 결혼이 망쳤잖아.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미쳤어. 유언장 불태우다니. 이제 형이 소송 걸 수도 있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소송.
좋아요. 그럼 제가 모든 걸 폭로할게요. 형이 어떻게 로펌에 들어갔는지, 당신들 돈으로 유학 보냈는데 제가 갚은 비드로 어머니가 울었다. 민준아, 우리는 형을 믿었어. 너는 항상 강했으니까. 강하다고. 그 강함이 당신들 발밑에 깔린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나는 가족을 포기했다. 이제 적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형의 약점을 파악해야 했다. 로펌 내부자를 찾아야 했다. 회사 동료 중에 변호사 지망생이 있었다. 태민이 그에게 접근했다. 태민 씨, 형 로펌에 관심 있어? 정보 좀 줄게. 태민이는 호기심이 많았다. 술자리에서 형의 비리를 캐묻자 그는 속삭였다. 민호 선배, 클라이언트 돈 세탁 도와준 적 있어. 증거는 없지만 소문이야. 그 소문이 내 무기였다. 동시에 지은이를 노렸다.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에이전시 횡령, 5억 원 규모. 형이 변호한 사건. 나는 익명으로 그 에이전시 전 직원에게 연락했다. 증언해줄래요? 돈 줄게. 그는 동의했다. 며칠 후 나는 형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 만나자. 화해하게. 그는 왔다. 카페에서 그는 피곤해 보였다. 민준아, 왜 그랬어? 이제 그만해. 나는 미소 지었다. 형, 내 삶이 완벽해 보이네. 지은이도, 로펌도. 하지만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형이 한숨 쉬었다. 너도 알잖아. 부모님 선택이야. 나는 노력했어. 노력. 내 노력은 내 피로 물든 거야.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날 우리는 싸웠다. 형이 먼저 손을 뻗었고 나는 피했다. 이제 시작이야, 형. 집에 돌아온 나는 첫 번째 행동을 했다. 익명 블로그에 형의 소문을 올렸다. 한울 로펌 민호 변호사, 돈 세탁 의혹. 증거는 없었지만 소문은 퍼졌다. 로펌 내부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수진이가 알게 됐다. 민준 씨, 이건 위험해. 그만둬.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밤마다 형의 SNS를 보며 상상했다. 그의 미소가 무너지는 걸. 부모님은 다시 연락했다. 민준아, 그 블로그 내 짓이야. 당장 지워. 나는 답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이죠. 그 후 침묵이 이어졌다. 한 달 후 형의 삶에 균열이 생겼다. 로펌에서 감사팀이 투입되었다. 클라이언트들이 불안해했다. 지은이는 나에게 전화했다. 민준 씨, 무슨 짓이에요? 민호 오빠가 스트레스 받아요. 나는 웃었다. 스트레스. 나의 10년이 그랬어. 그녀가 울었다. 제발. 우리는 사랑해요, 사랑. 그 단어가 메스꺼웠다. 사랑은 배신하지 않아. 하지만 가족은 해. 그날 밤 나는 더 깊은 계획을 세웠다. 형의 클라이언트 중 하나, 부동산 재벌. 그에게 접근했다. 가짜 신분으로. 민호 변호사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돈을 받고 증언을 샀다. 이제 진짜 폭풍이 올 차례였다. 소문은 태풍처럼 퍼졌다. 뉴스에서 한울 로펌의 내부 조사가 보도되었다. 부패 의혹으로 로펌 흔들 형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는 압박을 받았다. 나는 TV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공정함의 맛이었다. 하지만 복수는 나도 갉아먹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꿈에서 부모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왜? 나는 깨어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당신들이 먼저 배신했으니까?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나를 불렀다. 민준 씨, 요즘 집중 안 돼. 무슨 일 있어? 나는 거짓말했다.
개인 사정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만약 형이 나를 끌어들인다면? 태민이가 더 많은 정보를 주었다. 선배, 민호 씨가 클라이언트 돈으로 지은 씨 명품 샀대. 증거 사진 있어. 그 사진을 받아 나는 익명으로 언론에 보냈다. 다음 날 기사가 터졌다. 변호사 부부의 사치, 클라이언트 자금 의혹. 형이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너지? 이게 다 내 짓이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증거 있어? 형, 내가 항상 그러던 대로 해봐. 그는 포기했다. 제발 그만해.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 부모님.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거였다. 민준아,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문밖에서 노려보았다. 내 때문에. 나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지은이가 찾아왔다.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창백했다. 민준 씨, 민호 오빠가 자살 생각해요. 제발 도와줘요. 자살. 그 말에 나는 동요했다. 형이. 그 강한 형이? 증거 보여줘. 그녀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형의 메시지, 더 못 버티겠어. 모든 게 무너져. 나는 손이 떨렸다. 이건 너무 멀었나? 하지만 곧 분노가 되살아났다. 형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그때는 그녀가 무릎 꿇었다. 사랑해요. 우리 아이도 있어요, 아이? 충격이었다. 형의 아이, 내 조카. 언제? 3달 됐어요. 그녀의 배를 만지며 나는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일어났다. 그 아이를 위해 형이 변해야 해. 집에 돌아온 나는 계획을 수정했다. 단순 파괴가 아니라 형을 변화시켜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날 밤 나는 형에게 갔다. 그의 아파트. 문을 두드리자 그는 술에 취해 나왔다. 죽여버릴까 봐.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오갔고 나는 피를 흘렸다. 형, 왜 나만 미워해? 형이 울었다. 미워하는 게 아니야. 질투야. 너는 항상 부모님 사랑 받았어. 나는 실패자였어. 질투. 형이. 그 말에 모든 게 뒤집혔다. 형은 나를 부러워했다고? 거짓말,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대학 때 부모님은 내 공부 도와주셨어. 나는 혼자였어. 그 순간 나는 보았다. 형도 피해자였다. 부모님의 편애가 우리 둘 다 망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나왔다. 이제 끝내자. 다음 날 나는 더 큰 폭탄을 터뜨렸다. 재벌 클라이언트의 증언을 공개했다. 경찰이 로펌을 압수수색했다. 형은 체포되었다. 뉴스 헤드라인, 엘리트 변호사 구속. 부모님 집에 갔다. 그들은 무너져 있었다. 민준아, 내 동생이 감옥에 어머니가 쓰러졌다. 나는 안아들며 속으로 울었다. 이게 복수인가? 승리인가? 수진이가 나를 위로했다. 민준 씨, 이제 그만. 너도 아파 보이네.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그 따뜻함이 오랜만이었다. 나 사랑해, 수진아. 그녀가 놀랐다. 갑자기, 하지만 미소 지었다. 그러나 평화는 짧았다. 형의 재판 날짜가 잡혔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법정에서 형을 보았다. 수갑찬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내 덕분이야, 동생. 재판 중 형의 변호사가 나를 공격했다.
피고의 동생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네, 제 겁니다. 하지만 형이 먼저 배신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판사가 물었다. 왜 그랬나? 나는 모든 걸 토했다. 가족의 불공평, 빚, 유언장. 청중이 숨을 죽였다. 어머니가 후미에 앉아 울었다. 재판은 길었다. 형은 3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며 그는 나에게 속삭였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눈빛에 진짜 복수가 시작될 거란 예감이 들었다. 형의 구속 후 삶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폭풍 전의 것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상사가 말했다. 민준 씨, 요즘 강혜전의 수진이와의 관계도 깊어졌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녀의 미소가 내 상처를 치유했다. 민준아, 과거는 잊어. 미래를 봐. 그녀의 말대로 나는 노력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형의 수갑, 어머니의 눈물. 부모님은 나를 용서했다. 아니, 필요로 했다. 민준아, 집에 와. 형 없으니 외로워. 나는 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며 말했다. 내 탓이야. 하지만 고마워. 이제 내가 가족이야.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이제 내가 유일한 아들이라니.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우리는 울었다. 용서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형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감옥에서 편지가 왔다. 민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지은이와 아이를 지켜줘. 아이, 그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 나는 지은이를 만났다. 그녀는 임신 6개월이었다. 민호 오빠가 변했어요. 재판 후에. 미안해, 나는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 함께 키워요. 그 제안에 나는 동의했다. 조카를 위해. 시간이 흘러 나는 지은이와 아이를 돌보았다. 이름은 민서. 작은 여아. 그녀를 안을 때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삼촌이 지켜줄게. 그러나 평화는 깨졌다. 형의 옥중 편지, 로펌 친구들이 증거를 찾았어. 내가 조작한 거, 조작. 아니, 진실이었다. 하지만 불안이 밀려왔다. 어느 날 경찰이 집에 왔다. 민준 씨, 형의 사건 관련 조사. 그들은 블로그 IP를 추적했다고 했다. 나는 체포될 뻔했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아이러니하게 형의 옛 로펌 후배. 조사 중 나는 알게 되었다. 형이 감옥에서 로비를 했다. 클라이언트 돈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형제의 복수 편지에 적혀 있었다. 분노가 되살아났다. 이제 내가 쫓기는 입장. 수진이가 말했다. 도망쳐. 캐나다로 가.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맞서기로 했다. 나는 형의 옛 클라이언트들을 만났다. 재벌 회장. 민호가 배신했소. 당신 도와줄게. 그는 증언을 약속했다. 형의 로비를 폭로. 재판이 열렸다. 이번엔 내가 피고. 형은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출소 후였다. 2년 만에. 그는 야위었다. 민준이는 조작했어. 나를 망치려고. 나는 반박했다. 형, 내가 먼저 시작했어. 가족을 파괴한 건 너야. 법정이 소란스러웠다. 지은이가 아이를 안고 앉아 울었다. 판사가 물었다. 증거는 클라이언트가 나왔다. 민호가 돈으로 로비했소.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판은 뒤집혔다. 형은 다시 구속. 나와 형의 눈이 마주쳤다. 이게 끝이야.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동생이 그 순간 우리는 형제였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형의 재구속 후 나는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승리의 맛은 썼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마지막 말, 민준아, 용서해. 사랑했어.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버지는 혼자 남았다. 내 탓이 아니야? 우리 탓. 장례식에서 형이 왔다. 수갑 없이 가석방으로. 그는 관 앞에 엎드려 울었다. 엄마,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형, 우리는 포옹했다. 10년 만의 진심. 지은이와 민서는 내 삶의 빛이었다. 나는 아빠 역할을 했다. 삼촌이 아니라 아빠처럼 지은이가 말했다. 우리는 결혼했다. 간단한 식 수진이는 증인이었다. 축하해. 민준아, 그녀의 미소에 감사했다. 회사에서 나는 매니저가 되었다. IT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삶이 안정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남아있었다. 형은 출소 후 작은 법률 상담소를 열었다. 제기할게, 그는 말했다. 우리는 가끔 만났다. 민서를 데리고. 형이 아이를 보며 웃었다. 내 딸 같아.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용서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카이로가 왔다. 형의 옛 클라이언트, 마피아 같은 남자. 그는 복수를 하러 왔다. 민호가 망쳤으니 너희 가족을 밤에 집에 침입했다. 칼을 들고. 나는 민서를 보호하며 싸웠다. 지은이가 112를 불렀다. 남자는 나를 찔렀다. 피가 흘렀다. 이게 복수의 끝이야. 경찰이 왔고 그는 잡혔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형이 옆에 있었다. 민준아, 왜 나 대신? 그는 울었다. 내가 가족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알았어. 그 사건 후 우리는 화해했다. 아버지도 합류했다. 작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미안해, 아버지가 말했다. 사랑의 어머니의 빈자리가 아팠지만 우리는 새로 시작했다. 하지만 복수의 후유증은 남았다. 나는 PTSD로 고생했다. 밤에 칼소리가 들렸다. 수진이가 아니, 이제 내 아내가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형은 상담소에서 성공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내 덕분이야. 깨달았어. 그는 말했다. 민서는 자랐다. 삼촌, 아빠, 사랑해. 삶은 균형을 찾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한 번 깨진 가족은 완벽히 돌아오지 않는다.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10년 후 서울은 여전했다. 나는 IT 회사 CEO. 지은이와 민서, 그리고 우리 아이 둘, 형은 유명 변호사가 되었다. 정의로운 사건을 맡았다.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지냈다. 우리는 매년 모였다. 어머니 기일에 묘비 앞에서. 엄마, 우리는 괜찮아요. 형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편지가 왔다. 형의 옛적 출소한 그 남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다. 밤에 그는 다시 왔다. 이번엔 형의 집. 형이 전화했다. 민준아, 도와줘. 나는 달려갔다. 총소리가 울렸다. 형이 쓰러져 있었다. 가슴에 총알. 민준. 미안.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숨졌다. 나는 울부짖었다. 형,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복수의 순환이었다. 내가 시작한 게 형을 죽였다. 장례식은 비가 내렸다. 민서가 울었다. 아빠, 지은이가 무너졌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게 우리 운명인가?
나는 범인을 쫓았다. 마지막 복수. 그를 찾아 어두운 골목에서. 왜? 그는 웃었다. 민호가 나 망쳤으니까? 너도. 나는 총을 들었다. 하지만 쏘지 않았다. 경찰에 넘겼다. 그 후 나는 변했다. 회사를 팔고 재단을 만들었다. 가족 피해자 지원. 복수는 끝나지 않지만 용서는 가능하다. 강연에서 말했다. 민서가 자랐다. 변호사가 되었다. 형처럼. 아빠, 감사해. 내 덕분에 강해졌어. 삶은 계속되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강남의 불빛. 이제 밝게 느껴졌다. 복수는 파괴지만 사랑은 재건이었다. 우리 가족은 그걸 배웠다. 너무 늦게, 하지만